안녕하세요. 5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많은 분석, 그 다음에 예견 모델들은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건축에 있어서 그 인구의 수용을 가장 많이 하기 위해서 되어 있던 것이 사실 주거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보는 한국에 있어서 아파트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새로운 신생 도시를 만드는 거에 우선적으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정책으로서 공동 주거인 아파트가 공급이 됐고, 그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신생 도시가 이렇게 새로 나는 것처럼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게 한국의 기본적인 도시 주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도시의 성장 속도와 같게 자라왔고, 그 다음에 그 저변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필요 조건의 반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조금 더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사실상은 예전과 같은 성장률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게 1차적으로 예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피부로 최근에는 더 그게 와닿게 되었죠. 그럼 조금 더 먼 미래에 지금과 같은 인구가 증가가 아니라면 주거시설은 과연 어떤 모델이어야 하는가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인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축소된다면 도시 확장과 함께 많이 출현했던 그 1980년대 아파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아파트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아파트라는 거는 그 재산 증식의 가장 큰 어떤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자본 논리를 조금 넘어서 다른 걸로 좀 먼저 접근을 할게요. 1980년대 아파트들이 이제까지는 재건축이라는 어떠한 제도적인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아파트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기존의 아파트를 어느 연도가 지나면 다 갈아뭉개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새롭게 사람들을 분양을 받고 주권을 주고 이런 방식을 설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근본적으로 아직도 그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서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제까지는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였어요. 근데 앞으로의 축소라면 부모가 사는 집보다 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자녀가 사는 집, 그 다음에 이런 규모 방식이 이제와 다르게 될 거라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아파트의 평형의 관계라든가 그 사이즈의 관계라든가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하나씩이라고 하면 이쪽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식이 하나일 경우에는 둘이 결혼을 하면 집을 하나가 남는다는 아주 단순 논리를 대입해 보면 그런 것도 사실은 아주 편안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엄청난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주거의 문제가 굉장히 절실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 주거의 공급의 개수라기보다는 그 주거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라든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일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과 내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의 차이가 너무 혁혁하게 크기 때문에 나는 문제지, 공급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그게 정말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제 건축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있던 이전 세대는 과연 어떻겠을까라는 걸로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 인구가 적었던 시대, 그때는 조금 더 독립적인 주택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그런 집 아파트라는 경우에 지금처럼 단지형의 아파트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사회적인 수요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구가 축소된다라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때의 어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그때와 좀 다른 거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예전에 아파트를 필요로 하던, 우리가 이제 계속 도시 생성을 만들어내던 그 시절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상 기존의 아파트가 다시 대체되는 방식,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실제 지어지는 그 기간보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 기간을 거쳐서 그들이 잠시 어느 쪽으로 이주를 하죠. 이주했다가 다시 일부는 입주권을 갖고 들어오고 분양으로 되는 어떤 그런 환후 순환 시스템이 과연 작동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성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다 철거가 아니라 일부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주거로서 쓰이지 않는, 사실상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공실률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실에 해당하는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고 다시 뭐 제가 좀 가족이 많이 살던 큰 평수의 아파트를 어떻게 쪼개서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되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어떠한 제안이 필요한 시대가 올 텐데, 그런 어떤 새로운 형식의 공동주거는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분석과 실험을 해본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우리나라에 이제 재산이 문제 있을 때 주거재생이라고 하면, 도심지 주거재생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이제 스터디됐던 내용들은 다가구, 뭐 다세대 이런 어떠한 그런 저층형 주거 세대에 대한 접근은 많이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 사이에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는 좀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5학년이라고 하지만 아파트의 이제 일부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를 리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혁신적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수 있는 방식을 해보자라고 많은 회사들이나 뭐 건설회사가 적용을 했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했던 거에 사실 현지의 수준은 그냥 약간의 리모델링 수준 정도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좀 더 미래를 보는 어떤 입장에서,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거는 인구가 축소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기본 어떤 그 가설 하에 주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그 송이세라는 학생이 이걸 꽤 너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좀 무리스럽다라고 했지만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고, 사실상 분석도 좋았고 그다음에 어떤 가능성들은 많이 보여졌던 프로젝트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공실도 나고, 그래서 모두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주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모두 철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일부 철거하고 예전에 낮은 주택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어떤 공동주거의 방식이 일단은 구조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예전에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딱 주거 외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주거에 없던 프로그램들과 그다음에 일하는 용도의 작은 사무소, 그다음에 작업실 등,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간 곳에 공간을 대체하고 그 은퇴후에 작업 옆에 뒤에 그 가까이에 예전에는 없었던 작업실을 두거나 자기 사무소를 두거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비싸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비싼 땅값에 건물을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수입이 없는데 그 수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단순하게 불로소득을 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이가 들면 옛날만큼 당연히 일을 할 수 없고 노동을 옛날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나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내가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를 대체할 만한 어떤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게 연금일 거냐라는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좀 크게 가지고 있던 어떤 아파트의 일부를 내가 뭐 임대 형식으로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말년의 경제를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주거 모델도 새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단순히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아파트는 내 건물이 아니냐고요? 또 가장 큰 건물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공동주거를 과연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실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어떤 실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송희세 학생의 이제 그 결과물은 대단지 아파트는 일종의 하나의 작은 도시와도 같고, 그 작은 도시가 결국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접근을 풀어본 결과는 평면으로 펼쳐져 있던 어떤 작은 도시를, 그러니까 인면, 그러니까 버티컬이라고 하죠. 수직 마을과 같은 그런 새로운 공동주거의 모델을 하나를 발견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어떻게 사람들의 주거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 주거 실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 지금 이제 송희사 학생이 보여줬던 그 파이널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감도죠. 근데 사실 이건 투시도에 가까운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아파트를 다루게 할 것이냐에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했고, 지역적인 스터디, 어떤 사이트가 적합할까 하다가 되게 상징적인 아파트가 있는 곳이 상계동입니다. 그래서 그 상계동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와 그다음에 그 주변 영역이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거 인프라에 해당하는 뭐 학교니 공공시설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있는 어떤 한 단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시작점에 있어서는 그 대한민국의 이제 인구 추이 변화를 봤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세대 구성의 변화 추이도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2018년에 했던 스튜디오 45에서 강사의 강점은 한 지금부터 조금 더 미래 30년 이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베이 과정, 소위 말하는 분석하고 조사하고 자기가 어떠한 주제를 끌어내는 과정에 시간을 좀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있어서 이제 그 분석을 한 걸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 추이, 그 다음에 서울시 세대 구성의 변화 추이,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대상 비율, 이제 아파트를 좀 보면 리모델링의 대상 비율과 서울시 내의 대상 분포까지 그 분석적인 자료를 했어요. 2018년도에 저희 스튜디오 45의 가장 강점이 있었던 거는 조금 미래에 먼저 왔습니다라는 주제 하에 한 30년 이후에 그 시대를 상상을 하고 건축적인 모델 실험을 했던 것 때문에 실제 그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철저했던 결과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뭐라나 그 어떤 확신, 내 프로젝트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목적이 뭐고 어떤 걸 나는 실험을 해보고 싶고 어떤 걸 끌어내고 싶은지가 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학년인 지금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어떠한 거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시작점인데요. 그럴 때 좀 충분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이제 지역적으로 지금 대상지 사이트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공공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 수평적인 어떤 도시계획을 많이 해왔던, 그러니까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인 도시계획하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입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평면적으로는 그 도시 안에 있어야 되는 인프라나 그런 구성은 지금 널려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는 잘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도시 정책, 이 주거 정책에 문제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로 이제 브로킹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큰 사이즈의 도시에서 큰 블록 자체가 이렇게 단절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곳을 통하지 못하니까 지금 보시면 뺑뺑 돌아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당연할 뿐더러 저희가
시작점에서 얘기했던 인구 감소에 따라서 20년, 30년 후에 지금의 어떤 아파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사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잘 보시다시피 다이어그램에서 맨 위에가 예전에는 그냥 뭐 주거만 있었죠. 그래서 주거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으로 삼았던 데는 120세대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거를 한 68세대로 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솎아내는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을 빼내는 거죠. 빼내서 일종의 뭐 카페와 상점과 운동시설과 제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나눠줬고, 그 다음에 공유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식당, 그 다음에 협력공간, 공원. 사실상 이제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지금 얘기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파트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고덕강일에 새롭게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의 현상설계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이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주거에는 별통 이제 합쳐지지 않는 업무 공간들이 넣을 수 있는 방식. 그런데 이제 보시면 중간에 새롭게 삽입되는 프로그램들은 아까도 이제 도시계획에서 보면은 큰 블록으로는 이미 나눠져 있죠. 상업시설 뭐 있고 뭐 공공시설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의 이제 이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을 합쳐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 하나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 내가 가볍게 걸어가서 아니면 내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파트 안에 삽입시키는 방법을 이제 고려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러하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연계성을 갖고 삽입시킬 건가에 대한 노력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연령대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아가는 빈도수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보면은 이제 이게 기존 아파트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건가. 사실상은 이제 새로운 아파트 이용을 찾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 우선시 되는 게 이제 사실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 부분까지 확장을 시켜서 원래 의도하던 바는 아니었는데 좀 더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속아내고, 그 다음에 그 남기는 부분과 새롭게 변형될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스터 플랜의 5원칙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스스로 이런 여러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 기준 하에서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기존 아파트에서 빈집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 마을을 이 빈집 안에 오버레이 시키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뭐 이게 일부에서는 왜 굳이 이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이 예전의 도시 마을,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던 시대의 도시 마을은 어땠을까라는 것 부분을 이 아파트에 적용을 시켜본 거죠. 그래서 수직 마을의 아파트가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지는 이제 화면 옆으로 이 슬라이드가 사실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제 설명에 맞춰서 그 부분 그것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주거동 재생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거에 어떤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민접이 늘어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과 다양한 동선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덧붙이고, 그러니까 동선도 필요하고 주거 환경도 필요한 거죠. 가장 먼저 빈집이 생겨나는 쉬운 중간층을 기준으로 주동마다 자생할 수 있는 생산의 공간을 놓고 산업과 직업이 공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취하층의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와 길을 대응하도록 했던 거죠. 그 사실상 아까 막혀있던 부분을 도시에 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형을 시켰고,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빈집들은 새로운 구조와 더불어 공동체의 윳가, 소위 말하는 공유 공간이죠. 주거동만의 공간이나 외부 공간으로 이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한 다양한 역할의 공간과 다양한 동선이 한국에서 사라진 도시 마을을 되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찾아낸 실험적인 작업이었어요.
이제 디자인 전개, 이러한 디자인 전개를 통해서 왼쪽에 보시면 평면에서 그것이 어떤 중축의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고, 그 중축이 단순한 중축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새로운 동선이 필요했죠. 조금 더 순환적인 동선이 필요하고, 막혀진 동선이 아니라 순환적인 동선을 필요한 그곳과, 그 다음에 비어진 공간을 한 층이 아니라 여러 개 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공유 공간과 그다음에 새로운 워킹 공간을 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이제 외피, 소위 말하는 아파트의 외연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보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가 기존에 이제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새롭게 증축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이제 구조적인 중심 부분으로 양옆으로 중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순환 구조와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에 어떻게 내가 억세스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만들어내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또 우수와 중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친환경적인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아파트에서 어떻게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찾아서 이 실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아파트에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좀 더 빼내고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중앙 부분이 실제 그 리노베이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면, 그 바로 아래에 보이는 부분들은 기존의 아파트를 일부를 철거를 해서 주택동 같은 거예요. 낮은 저층형 어떤 독립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면을 많이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작은 규모의 그 주거 타입을 같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반영된 이제 이게 평면들이어서, 실제로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 아파트와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 그다음에 어떻게 구조적인 어떤 덧댐을 해줌으로써 얘가 이제 확장 가능성을 이루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건폐 용적률이 다 있기 때문에 인동 간격에 있어서 실제로 이 아파트는 중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없애는 아파트 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훨씬 좋게 한 프로젝트라고 보여줄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것이 반영된 아파트의 인면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결국은 안에 담은 내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외연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계획에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의 단순히 이제 그런 부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되는지가 적용된 사례까지 적용을 해서 되게 심도 있게 했던 작업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내가 어떤 주거에 관련 작업을 할 때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거라서 소개를 드립니다.